부산시와 부군수 임명권을 놓고 대립하던 기장군이 부군수를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구 지역 화폐 이바구페이가 내년 100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부산광역권 지역 화폐가 도입될 예정인데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벌써 좌초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오페라하우스 건립지 주변 15,000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문화공간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영화와 미래산업, 게임 등을 망라한 문화 콘텐츠를 구상 중입니다. 영도구 동삼동 하리양 등 4곳이 정부의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됐습니다. 3년 동안 국비 224억 원 등 모두 383억 원이 투입돼 어촌 어항 현대화가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의 부단체장은 부산시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에서 부군수를 자체 승진 절차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민선 7기가 시작되고 불거진 부산시와 기장군의 부군수 임명권 갈등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를 자체 임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기장군 부군수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명령될 예정으로 기장군은 부군수를 자체 승진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16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부구청장과 부군수는 부산시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부단체장으로 이뤄진 인사교류 협의회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화돼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부군수 임명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을 보장하라는 1인 시위를 펼쳐왔고 부산시는 인사교류협의회에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있습니다. 결국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기장군의 내년 부군수 임명 계획을 부산시는 취재진을 통해 알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부산시는 내부 검토 후 기장군의 자체 부군수 임명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동구청이 올해 8월 부산 최초로 발행한 지역화폐 이바구페이를 내년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부산시가 광역권 지역화폐인 동백전 발행을 추진하는 데 이어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수정시장을 지켜온 정대민 씨.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최근 손님 맞이에 바쁩니다. 이런 모습은 시장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성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해 초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과일 가게는 지금 비수기지만 실제 매출은 성수기와 비슷한데 결제 금액의 15% 정도는 지역화폐 이바구페이입니다. 매출이 10에서 15% 정도 늘었고요.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복도로의 한 미용실. 어르신들이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립니다. 특별한 날에나 찾던 미용실에 최근 어르신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좋지요. 모욕도 하고 머리도 하고 뭐 남하는 사람들하고 그래. 그래 고맙지 그 많이 주니까. 폐업 위기에 몰렸던 삼복도로 미용실과 목욕탕에 최근 손님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월 지역 어르신께 지급되는 품위 유지비가 지역 화폐로 전환됐는데 사용처는 동네 미용실과 목욕탕으로 제한됐습니다. 거기다 영세업자를 위해 단말기 설치까지 지원하면서 이용률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정책은 곧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미용실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죠. 자주 오시고 예전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 오던 어르신들도 찾아오고.
이처럼 지난 8월 동구에서 지역화폐 이바구페이가 발행된 이후 끝없이 침체되던 지역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충전 금액의 최대 1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사용 방법까지 편리해 젊은 층은 물론 60대 이상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핵심인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폐업 위기에 몰렸던 소공인 등 동네 상권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투입된 지역화폐는 추가분까지 포함해 33억 원. 동구는 내년 100억 원 규모의 발행을 계획 중입니다. 100억 규모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지금 편성해둔 상황인데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실하게 좀 자리 잡지 않을까. 발행 6달 만에 빠르게 정착 단계에 들어선 이바구페이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형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동백전은 부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동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바구페이는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마저 부산시가 가져갈 것으로 보여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센티브 배분 문제를 양측이 협의해 처리하라는 방침이었지만 부산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동구청은 인센티브 지급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묵묵부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험에는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맨날 하죠. 맨날 가가지고. 근데 그 중앙에 거조차도 이제 지금 안 주겠다는 거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렵게 지역화폐를 발행해 정착시켰지만 해가 바뀌기도 전에 벌써 자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거던 부산시장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작 일선 기초단체가 먼저 도입한 정책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동구하고의 부산시하고도 사전 협의라든가 조율 이런 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좀 경쟁적 관계로 나쁘게 보면 그렇게 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빨리 좀 잘 협의해서 좀 잘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취재진은 부산시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듣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북한 오페라하우스 건립지 주변 15,000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문화공간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한 재개발 1단계 해양문화지구 가운데 오페라하우스 주변 3개 필지에 영화와 미래산업, 놀이와 게임 등을 망라한 문화활동의 중심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 부지를 과거부터 쓰였던 부산의 영문자인 첫 글자를 따 FB구역으로 명명했으며 여기에 담을 문화 콘텐츠를 구상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부산에서는 4곳이 선정됐습니다. 정부 혁신 사업의 일환인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해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2023년까지 전국 300여 개 어촌 어항을 대상으로 3조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의 도시와 폐총이 공존하는 동삼동 하리항, 해운대구의 기룬 따라 흐르는 지역의 희망 청사대길, 사하구의 하단항 관광형 어항개발 사업, 강서구의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가슴 대항 바다학교 등 4곳이 선정돼 3년 동안 국비 224억 원 등 383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올해 새로 위탁한 국민체육센터에 계약서에도 없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다가 뒤늦게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운영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4억 원이 넘는데 당시 공무원들은 솜방망이 처벌해 승진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서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당시 A재단의 운영을 맡긴 국민체육센터에 매달 전기세를 지원해왔습니다. A재단이 적자를 호소하자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 근거를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A재단의 운영 부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강서구는 작년 말 부산시 체육회와 계약을 맺으면서 공공요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강서구가 국민체육센터에 지원한 전기세는
연간 9,300만 원 상당. 하지만 시체육회로 수탁자가 바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원되지 않아야 될 전기세가 매달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새로 작성된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수도나 전기 등 공공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운영 기준에 수탁자에게 수도나 전기 등 공공요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자신이 어긴 겁니다. 실수가 되풀이된 배경에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관련 공무원 6명은 인사상 불이익이 거의 없는 주의나 훈계 조치에 그쳤습니다. 구에 수억 대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일부는 올해 5급 사무관 승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처분이 이제 내려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수용을 할 거냐, 수용을 하지 않을 거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 주의나 훈계 처분 내려온 대로 수용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모호한 조례 개정도 시급합니다. 관련 조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상가 벌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그 앞에 문제가 됐을 때 명확하게 그 상가 벌이 만약에 징계가 되었다면 아마 이런 2차 사고나 이런 거는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강서구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뒤늦게 전기세를 환수했습니다. 강서구에는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낙동강 아트홀 등 위탁 사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위수탁 운영과 관련한 체계적 시스템 정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동래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인 동래안전드림센터. 이 센터 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까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1년에 4회가량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실습장으로 바뀝니다. 공희철 기자입니다. 동래구 명장동 소재 동래안전드림센터 건물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래구가 마련한 진로체험의 날 행사에 학산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겁니다. 동래안전드림센터 내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와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견학과 함께 다양한 진로 강의가 마련된 겁니다. 체험은 아나운서와 요리, 공예 등의 특강과 체험 형태로 꾸며졌습니다. 이제 요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매개체로 많이 지금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진로 체험들에 비해서 요리라는 체험은 일단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체험학습에 나선 학생들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실제 현장을 보면서 새로움을 가장 많이 느낀 듯했습니다. 오늘 CCTV 관제센터에서 하는 일을 알게 돼서 너무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평소에 알기 힘들었던 거 많이 알게 돼서 좋았어요. 이번 진로 체험을 마련한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매년 4회 정도 진행되는 진로 체험 이외에도 매주 동래구 학생들을 위한 진로 특강을 마련 중입니다.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로과학 프로그램, 그리고 꿈다락 프로그램,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 프로그램, 격주 프로그램, 그리고 매월 하는 프로그램 나눠져 있으며 다양한 직업인을 만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래구의 경우 문화교육특구로서 진로체험뿐 아니라 교육 부분에서도 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교육문화특구 재지정을 받아서 향후 2024년까지 5년간 304억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문화특구로서 역할을 우리 지역에 함께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현직 직업인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까지. 진로체험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선물했습니다. HCN 뉴스
홍철입니다. 10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 진구 당감동의 한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A씨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연기로 가득한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화재로 2층 주택 내부가 전소돼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택에는 3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지만 화재 당시에는 모두 외출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낮 12시쯤에는 해운대구 우동에서 송정 방향 장산로를 달리던 컨테이너 차량에서 컨테이너가 분리돼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차량 뒷바퀴에서 연기가 나서 갓길에 정타하던 중 연결 고리가 풀려 컨테이너가 도로에 넘어지며 2개 차로를 덮쳤습니다. 사고 이후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가 이뤄졌고 이 때문에 일대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10일 새벽 4시 10분쯤 사구 장림이동 경희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 직진해 오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은 전복됐고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전복된 차량에 갇혀있던 B씨를 구조했는데 B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8%인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 부산경찰이 치안을 강화한 결과 민생사범 검거율이 평소의 2배로 늘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9월 26일부터 2달 동안 특별 형사활동을 벌인 결과 생활 주변 폭력배 20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3일 오전 7시 30분 부산 정책 포럼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30분 한전 동래지사 난방류 기탁식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전 9시 2019년 영도구 자원봉사자의 날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4시 30분 백년대계 장산 제모습 찾기 중간보고회에 참석합니다. (12월 13일) 기상정보입니다. 13일 금요일 부산 아침 최저 기온 2도, 낮 최고 기온 12도 보이겠고요.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큰 추위 없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